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비조사 2차 경비법을 맡고 있는 고비아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챕터 2단원에 있어서 이제 허가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허가 부분 또 잘 보셔야 되는데 지난번 시간에 약간 서머리를 하고 가볼게요. 허가의 주체는 허가를 주는 허가권자는 경찰청장도 아니고 경찰서장도 아닌 시도경찰청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가를 받는 객체는 이 경비업체, 법인, 경비업자인데 이쪽은 당연히 허가를 낼 때뿐만 신규를 낼 때뿐만 아니라 변경, 추가할 때도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을 때 서류를 갖다 내야 되는데요. 서류는 어떤 것들이다? 정관, 그 다음에 임원의 이력서는 필수예요. 근데 확보계획서가 필요할 때는 조건부 허가가 떨어질 때 확보계획서를 갖다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다 행안부령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서류 같은 건 행안부령이 많아요. 케바케가 좀 있지만. 근데 확보계획서를 내는 조건부 허가가 1개월 내내 정리가 돼야 되는 건데 이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조건부 허가 때는 자본금은 조건부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되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소재지, 주사무소 소재지에 시도경찰청장한테 갖다 내는 것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써봅시다. 이거 뭐 서머리지만 다시 한번 리뷰하는 거지만요. 이때 이제 시설이나 이 장비에 대한 또는 인력에 대한 이 요건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요건을. 근데 이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 시설, 그 다음에 뭡니까? 호송, 신변, 그렇죠? 그 다음에 기계 있고, 그 다음에 특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본금을 먼저 생각해 보면 이건 이제 조건부 허가가 안 되는 건데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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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이게 3억. 그 다음에 지도사를 생각해 보면 경비지도사는 여기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가 기계경비 지도사가 들어가야 돼요. 나머지는 다 일반인데. 그리고 이 경비원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 여기는 다 일경인데요. 다 일경이에요. 여기까지 일경입니다. 여기는 특경이에요. 근데 여기는 10명. 여기는 무술유단자, 물론 대한체육회, 그 다음에 문체부 쪽 등록되어 있는 5명. 여기도 무술유단자인 일반 경비원 5명. 여기는 10명이 필요한데요. 여기는 이제 전자, 통신 쪽. 이때 그냥도 안 돼요. 사설도 안 되고 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국가자격법상 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 5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 10명에. 그 다음에 여기는 20명, 특경. 20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 장비 같은 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담봉이니 뭐 경적이니 이런 거 뭐 복장 이런 거는 뭐 분사기까지는 다 공통이가 필요 없고 여기는 게 필요 없고 여기서 뭐가 있다 무전기가 필요합니다. 여기 제 호송은 아니죠. 호송은 호송 차량이 필요하고요. 견고하고 안전하고 무전통신 시설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한 대 이상 그리고 호송용 백이 필요합니다. 이게 역시 한 개 이상인데 여기도 경보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무전기가 필요해요. 사람 숫자마다. 그리고 여기는 기계경비는 관제시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송수신기기 같은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도 중요한 게 출동 차량. 출장소별로 출동 차량이 출장소별로입니다. 출장소별로 2대씩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본금 같으면 이건 어떻다? 1억을 채우면 별도로 1억을 더 필요 없습니다. 변경 추가할 때. 하지만 특수경비 쪽을 하려고 한다면 3억은 채워야 되니까 1억 더하기 3억 이 구조가 아닙니다. 4억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3억, 2억 정도 해서 3억만 채워주면 된다. 요거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지우겠습니다. 잘 리뷰가 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허가사항에 2575 얘기가 나오는데 2575 위반이면 10년 동안 누구도 그 이름을 못 써요. 그 업체 이름을. 그 다음에 만약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가담했다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거를 5년 만에 이름하고 임원 변경해서 들어오려고 하면 5년 동안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2575는. 잘 익혀두십시오. 그러면 이번 시간 걸로 넘어가죠. 계속적으로 허가 부분인데요. 여기서 허가 절차 사항을 보실 겁니다. 보실게요. 허가의 심사를 하겠죠. 누가? 당연히 시도경찰청장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분이 허가권자, 허가의 주체니까요. 그래서 허가나 허가 신청을 변경 허가를 받으면 여기 여부를 검토하는데
전자정보법에 따라서 들여다본다. 등기사항을 들여다본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뭘 들여다보는 거냐면 등기사항 증명서를 들여다보는 건데 뭘 들여다보는 거냐면 여기 보세요. 임원이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임원 이력서가 오잖아요. 임원 이력서가 올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들여다볼 것이고 그 다음에 시설이나 장비, 인력 같은 게 확보되어 있는지를 볼 거예요. 근데 여기가 시험에 나옵니다. 자본금이 있는지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이 경력하고 여기까지 좋은데 이걸 봐요. 신용도 봅니다. 어떻게 보면 경력이면 이게 결격사유랑 부담되는데 이 신용을 본다는 걸 잡으시죠. 왜냐면 이게 경우에 따라 먹튀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경비업체를 제가 만들어 놓고 저기 도급인들 그러니까 무슨 건물주라든지 시설주로부터 돈 받아놓고 경비해 놓고 하기로 해놓고선 이 돈 갖고 튀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신용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 요게 또 시험에 나옵니다. 신용이 아니라 범죄경 뭐 이렇게 뭐 다른 얘기를 써놔요. 근데 신용입니다. 신용까지도 볼 수 있다. 요걸 아셔야 돼. 나머지는 다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애매모호하다. 뭐 약간의 비속어 쓰면 아리까리한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요거는 신용까지 들어가는구나. 이걸 보고 있다. 되시죠? 잘 체크해 두십시오. 신용을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시험의 중요 부분이에요. 임원의 결격사유. 이런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임원이면 절대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거냐? 피성년 후견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정신세계가 완전히 붕괴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미친놈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분들. 중증 조현병 환자라든지 중증 치매 환자로서 법원에서 가족들이 뭐 이렇게 신청을 넣어요. 이 사람 이제 완전히 정신이 나간 사람이니까 이걸 뭐 아무것도 뭐 법적인 어떤 동거래 관계를 못하게끔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게 이제 신청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동거래 관계를 못하는 그러니까 동거래 관계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임원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안 돼요. 완전히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이라는 거는 완전히 미친 사람을 민법에서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형법에서는 심신상실자라고 부르는 건데 민법에서는 피성년 후견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고요. 복권되지 않은 자. 복권된 자는 괜찮아요. 파산은 일종의 그러니까 전과자 같은 느낌이에요. 뭐냐면 전과자라는 것은 제가 이제 깜빵 다녀오면 전과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빨간 줄 간다고 그러고 벌금 같은 것도 빨간 줄이지만 근데 이게 민법적으로 남의 돈을 해놓고 갚지 못한 사람인데 이게 법원이 파산 선고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법원이. 그냥 나 혼자 파산됐다고 파산되는 거 아닙니다. 법원이 파산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탕감이라고 좀 웃기지만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누구한테 피해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범죄는 아니래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복권되기 전까지는 이런 임원이 된다거나 무슨 자기 사업을 못 해요. 당연히. 돈도 못 갚은 사람이 무슨 자기 사업을 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파산 선고되고 복권된 자는 괜찮아요. 복권됐으면 이제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났다거나 좀 돈을 좀 어느 정도 갚았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봐주는데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요. 그게 실효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형벌로 보면 징역, 그러니까 사형은 우리가 이제 안 하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징역이나 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자격증지 이렇게 내려가서 뭐 벌금 있고 이런 거거든요. 형벌이라는 게. 징역은 잘 아시잖아요. 교도소 가는 거. 금고도 교도소 가는 겁니다. 얘네 둘 다 교도소 가는 거예요. 속된 말로 깜빵 가는 거예요. 금고 이상입니다. 속된 말로.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건 깜빵 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고받고 형이 실효되지 않았다는 건 이게 실효 규정이 있는데 나와서 전과가 지어지는 경우예요. 실효라는 게. 그러니까 전과가 지어지지 않은 사람은 전과도 지워져 선생? 네, 그럼요. 시일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5년 미만의 저기 범죄 같은 경우들은 실형을 5년 미만으로 살고 왔으면 3년이면 지워지고요. 그렇지? 근데 3년이 이게 5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3년 미만인 경우는 5년이면 지워지고요. 거꾸로 알았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3년 미만으로 살고 온 사람은 5년이면 지워지고 3년 이상으로 살고 온 사람은 10년이면 전과가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게 전과 지워지는 거라서 실효 기간점이 되면 이때는 봐주는데 그 전까지 실효되기 전까지 이 사람 임원 못합니다. 벌금 같은 거는 빨간 줄이기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뭐 실효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임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벌금 정도는 뭐 그것도 범법행위지만 큰 문제가 없다.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이 뭘 해나가는데. 근데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 집행유예 같은 것도 저게 포함될 수 있는데 실효되기 전까지 그 전과가 남아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 그런 사람들을 뭡니까? 임원이 될 수 있게끔 하면. 이거는 우리 경비업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똑같아요. 회사의 임원이 될 수는 없어요. 회사의 직원이 될 수는 있어도 뭐 부장까지는 가능해도 상무, 전무 이런 사람은 못합니다. 사장 이런 사람 못해요. 그 다음에 특수경비 쪽은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원자력 발전소, 댐 이런 거 이건 막 터져버리면 우리나라 난리야. 끝장나는 거야.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이걸 운영하면 안 돼요. 이거를 경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특수경비 쪽은요. 경비업법이나 경호법이 있어요. 경호학 공부하시니까 그때 나오는 게 이거죠. 이때 벌금입니다. 이때 금고 아니에요. 벌금 받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못합니다. 이 금고 당연히 금고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징역이나 금고까지 다 포함하고 심지어 자격정지. 왜냐면 벌금이 여기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상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싹 다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그래서 이게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벌금이라고 이제 규정하는 건 벌금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건 아니고 특수경비여야 돼요. 뭐 이게 시설경비 같으면 그러면 상관없어. 호송경비 아예 상관없어. 신변 아예 상관없어. 기계 상관없어. 특수경비만 벌금에 3년. 이렇게 봅니다. 경비업법이나 경호법 위반으로 3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난번에 보셨던 겁니다.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종 업무를 못 봅니다. 허가취소는 나중에 보실 겁니다. 한 7가지 정도 있어요. 그래서 뭐 특경에 영업을 했다거나 아니면 허가를 뭡니까 거짓되게 받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배치 폐지 같은 거 명령 받고도 이걸 뭐 뭉개 가지고 그냥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업무 정지 같은 거 맞고도 하다가 걸렸다거나 뭐 아니면 도급 받고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다든지 그러나 아니면 휴업 같은 걸 한다면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다든지 이런 거 도급 종료로부터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러면 허가 취소인데 이러면 동종 업무에 대해서 수행하는 법인인 경우 보세요. 이때 257호를 위반하잖아요. 또는 경비업법의 법령을 위반해서 추가했을 때면 그때부터 취소한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이거는 못해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가 취소에 대해 경비업은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 257호를 위반하는 경우를 빼고 257호를 빼고입니다. 257호를 빼고 해요. 그 다음에 경비업법령 위반이나 이런 것들인데 그랬을 때는 3년이 지났을 때까지는 동종 업무를 못하는 거예요. 257호를 빼고는 위반 사항이 있다. 허가 취소 사유가 돼버렸다. 그러면 3년 동안 못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비읍은 257호는 그때 보셨죠? 2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허가받지 않은 경비 업무를 한 거예요.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에 시설인만 받았는데 호송을 하고 앉아있다 걸렸다 뭐 이런 거예요. 이거를 이외에 경비 업무를 하다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은 경비 업무를 한 거지. 이게 2호고요. 7호는 뭐예요? 경비 범위를 벗어난다 불러요. 경비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하게 한 자예요. 경비원에게 시킨 거지. 이런 경우. 요게 뭐예요? 폭력사태 같은 겁니다. 뭐 폭력사태라고 제가 아는 게 상해라든지 뭐 쇠파이프 들고 설친다거나 뭐 등등등 막 절도 같은 거 다 포함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그때 뭐였어요? 이런 것들 걸리면 10년 동안 동종을 누구도 그 이름을 쓸 수도 없고 동시에 뭐예요? 걔네들 관련된 자가 5년에 이름 바꾸거나 임원 바꿨어도 못 들어와. 그러니까 여기도 이럴 때 5년이에요. 5년 동안은 어떻게 된다? 절대 임원을 시켜줄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외워 선생님? 되게 외우기 어려울 것 같은데 보세요. 몇 개 두 본다면 이제 외우는 걸 말씀드릴 겁니다. 임원의 결격 사유에서 미음하고 비읍 부분을 보실 겁니다. 보세요. 미음이라는 걸 잘 파악해야 돼요. 미음하고 비읍을. 동종 업무라는 법이라는 것은 허가 취소 전에 시설 경비를 만약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교재가 잘 돼 있는데 허가 업무를 만약에 했을 때 시설 경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허가 취소가 됐는데 3년 동안은 시설 경비 업무를 못 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건 할 수 있고 다른 건 할 수 있어요. 이게 미음입니다. 사례 형태로 나올 때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 미음의 얘기는 아까 보시면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건데 이게 2호하고 7호 빼고 이거 2회에 그래서 1호하고 3, 4, 5 뒤에 보실 건데 6이 있는데 1이 아마 허가를
이게 부정하게 받은 경우예요. 거짓으로 받은 경우. 그 다음에 3호가 영업정지 상태인데 이때 영업을 하고 앉아있다가 걸린 경우. 영업정지면 영업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거고 3호가 이게 도급을 받았으면요. 이게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그렇죠.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도급을 빨리 받아야 돼요. 도급 계약이니까. 허가 후 2년 동안 도급이 없어. 도급 실적이 없어. 그러니까 일을 안 했다는 거지. 아니면 계속 휴업, 그러니까 아니면 도급을 종료 다음 날부터 일이 끝난 날부터 2년 동안 역시 도급이 없어. 그러면 일을 안 했다는 거지, 2년 동안. 아니면 이제 5, 6이 요게 이제 여기서 그다음에 이제 그냥 휴업을 하는 거예요. 계속 휴업을 1년 동안 한다거나 이런 것들. 휴업 기간이 1년이 넘어요. 이러면 이때는 허가 취소고 그다음에 5가 아마 저걸 겁니다. 그 배치 폐지 명령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위반하는 겁니다. 뒤에 보실 건데 뭐 미리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6번 같은 게 이게 특경의 영업이라고 해서 특수경비업자는 이외에 영업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러다 걸린 겁니다. 특경의 영업이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동종 업무에 대해서만 동종 영업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동종 경비 업무죠. 동종 경비 업무에 대해서만 3년 임원을 못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 이게 시설을 하다가 이게 걸려가지고 날려갔으면 이 사람은 어디 호송 쪽이나 신변 쪽이나 이런 쪽 기계나 이런 쪽에 특수나 이런 쪽에 뭐 할 수 있어요. 이런 쪽에 임원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역시 특수에다 걸리다가 이게 날라갔다. 그러면 딴 거 하면 돼요. 뭐 시설이나 호송이나 신변이나 이런 거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 이제 미음을 보실 건데 미음이 된다면 그건 좀 달라요. 미음은 보세요. 미음이라는 거는 여기 나오는 게 2호하고 7호인데 이쪽으로 와서 좀 볼 겁니다. 2호, 7호는 아까 이제 더 이상 맨날 2호, 7호라고 말씀드릴 거야 제가. 2호는 뭐라고요? 허가받은 업무 외의 거란 거예요.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의 경비 업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허가받지 않은 경비 업무를 했다는 거지. 이게 2호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저기 시설경비 쪽에서는 약간 달라진 게 이제 헌법 불합치가 있긴 한데 이건 나중에 보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경비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건데 경비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은 폭력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지. 이 경우는 뭐예요? 이 경우는 5년 동안 절대 임원을 못 한다고. 근데 동종이든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싹 다 시설에서 걸렸죠. 호송이고 신변이고 기계고 특수고 아예 다 못해. 싹 다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런 만약 여기 2575 문제는 5년간 동종이든 이종이든 싹 다 못해. 미음은 동종만 못하고 다른데 그럼 특수경비 쪽에 임원은 될 수 있다는 거야 이 사람이? 이거는 네. 시설에 걸렸는데 특수는 된다고? 네. 아 그러면 이 사람 기계에서 걸렸으면 호송이나 신변은 되고? 네. 이런 거죠.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것도 안 되고 몇 년 동안? 5년. 그래서 급이 다른 거죠. 급이. 이런 건 어렵게 나오면 진짜 어렵습니다. 잘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이건 외운다기보다는 일단 이해가 좀 돼야 돼.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미성년자는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미성년자는 가능해요. 대체로 실무적으로 이런 일은 거의 없지. 거의 없는데 미성년자에 대한 결격사유는 없어요. 실무적으로는 거의 없는데 만약에 뭐 거의 상법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회사는 기본적으로 상법 규율이 있어서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못하는 건 아니지만 쉽지는 않을 건데 뭐 어쨌든 법령상 뭐 그게 뭐 안 된다는 건 없죠. 그럼 여기서 이제 외우시는 방식을 말씀드릴 겁니다. 잘 보세요. 지금 임원의 결격 사유에 대한 걸 봤잖아요. 그럼 이렇게 외우셔야 돼. 이게 외우기 힘든데 피파, 금실, 특벌삼 2575 외는 3년
2575는 5년. 요건 동종만, 요건 싹 다. 보세요. 피파 금실 특벌3 2575 3년, 2575 왜 3년? 동종만. 2575는 5년 싹 다. 뭐야 선생님 이게? 피성년 후견인 파는 파산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거 근데 복권대자라고 나올 때 있어요. 복권대자로 나오면 이 사람이 임원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복권대자가 아니. 그 다음에 이거 금은 뭐냐? 금고 이상의 실효되지 아니한 자. 근데 이거 시험에 금실이라고 외워놓으셔야 되는 게 금이라고만 외웠다가는 안 되는 게 우리 교재는 이제 외우는 방식으로 아마 이게 피파실 335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리는데 글쎄 그것도 좋은 방식입니다만 그랬다가는 이 실이 금고 이상인데 벌금이라고 써놓으면 틀려버려. 그러니까 이게 피파실 335로 외웠다가 실만 이거 외워놨다가 이게 금고인데 이걸 벌금인데 실효되지 아니한 자 이러면 틀린단 말이에요. 금고 이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금실로 외우시는 게 좋아. 그리고 이게 특벌3입니다. 그냥 3이라고 외워놓으시면 안 돼. 왜냐면 이건 특수경비에서 벌금 받고 3년이에요. 지나지 아니한 자야. 근데 이런 걸 금고나 이렇게 하면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법규적으로는 벌금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거 시설경비나 호송 또는 신변, 기계는 아니라고요. 특수경비 쪽에서 경비업법과 경호법을 위반했을 때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특벌3 외우시고 2575에는 동종은 3년, 그 다음에 이건 동종만, 그 다음에 2575는 어떻게 된다? 5년 다? 하여튼 동종, 이종이 싹 다 못해. 다시 외워봅시다. 어떻게 외우시는데? 피파, 금실, 그 다음에 특벌3, 2575 외에는 3년, 동종, 2575는 어떻게 된다? 5년, 싹 다. 잘 외워두십시오. 그러면 보십시다. 그 밑에 우리 교재에 보시면 우리 교재 참 잘 냈어 이 책은. 보시면 빈칸 문제 보실 겁니다. 빈칸 문제 보실 거예요. 임원의 결격 사유가 나옵니다. 보세요. 기억, 피성년 후견인 결격 사유죠. 니은, 파산 선고받고 뭐예요?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세요. 무엇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모모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고 실효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니을에 보시면 무슨 경비를 수행하는 법인인 경우 뭐예요? 4번이겠구나. 4번. 4번 부분에 뭐예요? 무슨 특수경비. 특벌3 얘기하는 거죠. 그때 무엇 또는 경비업법이라든지 또는 뭐예요? 경호법, 대통령 경호법에 위반해서 무슨 벌금을 받고 이 6번이고 이게 5번이죠. 벌금 이상의 선고를 받고 어떻게 된다? 무엇이 지나지 않은 자. 특벌3,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그 다음에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비 업무와 무엇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 라는 게 뭐예요? 이 동종이지, 동종.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쪽에서. 근데 2575는 제외되고 그때 어떻게 된다? 동종 업무에 대해서 취소에 3년. 그 다음에 2575는 5년. 5년.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자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이건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 문제까지 잘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됐고 넘어가도록 하죠. 임원의 결격은 계속 제가 또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릴 겁니다. 허가증의 발급. 시도경찰청장은 일회 규정에 따라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후에 그러니까 시도경찰청장이 이걸 해야 되니까요. 전자정보법에 따라 들여다보고요. 검토한 다음에 허가를 하거나 변경을 할 때 주사무소로 가는 서장을 거쳐가지고 허가증을 발급하는 겁니다. 허가증을 발급할 때는 다이렉트를 안 줘요. 서장을 거쳐서 줍니다. 들어올 때는 허가에 대한 신청이 들어올 때는 다이렉트로 신청인들이 즉 경비업자가 어떻게 한다? 다이렉트로 시도경찰청장한테 갖다 낼 수도 있고 서장한테 갖다 냈을 때 서장은 이제 시도경찰청에 빠르 지체 없이 보내줘야 돼. 이건 맞는데 발급할 때는 시도경찰청장이 다이렉트로 주진 않아요. 경비업자한테. 서장을 거쳐서 주게 돼 있어요. 왜냐면 앞으로 서장이 이 경비업자를 관리 감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꼭 이걸 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경찰청장이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서장을 거쳐서 준다는 것도 이런 것도 시험에 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허가증에 이 포함된 내용들이 또 나와요. 허가증에 포함되는 건 당연히 법인의 이름, 명칭이 있어야죠. 소재지가 있어야 되고
대표자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뭐예요? 허가번호나 이게 중요하지. 허가받은 경비 업무나 허가의 유효기간 같은 것들을 여기다가 써주게 돼 있어요. 허가의 유효기간은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5년입니다. 그래서 명칭, 소재지, 성명, 그 다음에 허가번호나 허가받은 무슨 근데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실은 그러니까 대표자의 주소라든지 아니면 주민번호 같은 게 있었거든요. 이런 거 나오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왜? 개인정보보호법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 다 법령에서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가 있는 거다? 성명 정도만 들읍니다. 이름 정도를.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문제들이 생겨서 이거는 이제 정리가 됐고 이런 것들. 근데 요거는 시험에 나온다면 이런 거 끼워넣을 수는 있는데 요런 거 요게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내용이긴 합니다. 포함 내용은. 그러나 또 느닷없이 나올 수 있으니 뭐 대표자의 성명 정도지 뭐 개인정보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나 뭐 주소지나 이런 건 안 써놓고 허가받은 경비 업무와 유효기간 같은 걸 넣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유효기간과 갱신허가를 보실 겁니다. 유효기간 보실게요. 유효기간은 몇 년이다? 5년. 아, 이건 너무 중요해. 이거 노란색 가야 돼. 이거 3년 아닙니다. 3년 아닙니다. 맨날 3년으로 나오는데 아닙니다. 5년입니다. 한 5년은 줘야지. 3년마다 오면 너무 빠르죠. 그럼 허가를 5년마다 다시 갱신받아야 돼? 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있어서 계속하고 싶으면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이게 행안부령입니다. 갱신허가 받아야 됩니다. 5년마다 갱신받아야 되는구만. 네. 3년은 너무 짧지. 10년은 너무 길고. 근데 이게 행안부령입니다. 요게 또 시험에 나왔습니다. 허가 같으면 대통령령도 많은데 갱신허가는 그냥 행안부령으로 했네요. 원래 허가는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령에 따라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니까 갱신허가다 보니까 이때는 대통령령이라기보다는 그냥 행안부령으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이거 대통령령으로 나오면 틀립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이게 행안부령에 따라서 갱신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면 어떤 걸 갖다 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건데요. 보시면 보세요. 니은에 따라 유효기간 30일 전에 한 달 전에 해야 돼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갱신허가 신청서를 갖다 내야 돼. 당연한 거고요. 전자문서 형태로 갖다 낼 수 있어요. 이때요. 허가증 원래 받아놨던 원본 그 다음에 정관을 갖다 낼 수도 있는데 정관은 변경했을 때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역시 주사무소로 관할하는 시도경찰청한테 다이렉트리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장한테 갖다 내면 서장이 역시 지체 없이 시도경찰청한테 보내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뭐 신규 허가를 받을 때도 그렇고 변경 허가를 받을 때도 서장 거쳐서 낼 수도 있고 다이렉트로 시도경찰청장한테 낼 수도 있고 허가증이 발급될 때는 반드시 시도경찰청장은 다이렉트로 주질 않고 경비업자에게 신청자에게 서장 거쳐서 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30일 전이라는 관점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청서만 내는 게 아니고 신청서에다 뭐 내야 된다? 허가증 원본 내야 됩니다. 허가증 잃어버렸으면 어떡해? 그럼 이제 분실신고 넣고 뭐 이래야 돼. 근데 이제 정관 이거는 이 변경상 정관은요. 이거는 여기까지가 필수고요. 갱신 때는 갱신허가 때 여기까지 필수예요. 그러니까 신규 때도 신청서 낼 때 뭐뭐 넣었었어요. 정관은 무조건 넣어야 돼요. 그때는 왜냐면 그때는 뭐예요? 정관이 처음 들어가는 거니까 신규 때는. 그렇죠? 그 다음에 임원의 이력서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확보계획서는 조건부 허가 떨어질 때만 내는 거고 그때 보통 안 내는 건데 여기는 이제 갱신허가니까 정관을 또 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게 변경되는 경우라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때만 낸다 이거지. 그때만.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적으로 내는 게 아니고 여기는 필수인데 이건 일반적으로 내는 건 아니고 정관은 변경한 경우에만 내면 되는 겁니다. 변경 안 했으면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허가권자가 시도경찰청장이기 때문에 시도경찰청장이 서장한테 갖다 내면 서장이 시도경찰청장에 쏴주는 형태. 쏴준다는 개념은 그 아시죠? 운송 이제 우편으로 보내게 돼 있는 뭐 인편으로 보내든 그러면 신청서를 받잖아요. 시도경찰청 역시 이걸로 확인합니다. 전자정보법에 따라서 이것도 갱신허가도 역시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는 통계법이 아닙니다. 통계법이 아니 개인정보법이 아닙니다. 전자정보법입니다.
그 다음에 시도경찰청장은 이 규정에 따라서 허가를 할 때는요. 허가증을 회수합니다. 허가증에 그냥 도장만 찍어주는 게 아니에요. 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롭게 허가증을 교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료되는 허가증은 회수해서 뭐 찢어버리든 뭐 찢어버린다고 하면 좀 그렇고 이제 정리해놓고 새롭게 허가증을 내주는 것이다. 종전의 허가증에 뭐 도장 찍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이런 방식이죠. 허가증을 회수한 다음에 허가증을 교부해준다. 아니 이런 것도 나오나 선생님?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허가증을 회수한 다음에 회수하지 않고가 아니에요. 회수한 후에 허가증을 회수하지 않고가 아니라 회수한 후에 허가증에 재발급이나 첨부 서류가 있어요. 허가증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뭐. 아니면 허가증이 못 쓰게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왜? 못 쓰게 달아 없어지는 경우가 있지. 자꾸 만지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허가증에 재교부 신청서를 넣는 건데 이건 갱신허가가 아닙니다. 갱신이 아니라 허가증을 잃어버렸으니까 아니면 허가증이 너무 나이가 있으니까 재교부해 주세요 라고 할 땐 역시 시도경찰청장 또는 서장한테 재교부 신청서를 갖다 내고요. 그러면 서장은 역시 시도경찰청장한테 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도경찰청장이 이런 걸 다 정리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잃어버렸을 때는 왜 잃어버렸는지 사유서. 못 쓰게 됐을 때는 못 써도 잃어버린 건 아니까 낡은 허가증 너덜너덜한 허가증이 있을 거 아닙니까? 허가증 내놔야지. 그래서 잃어버렸을 때는 사유서 쓰는 거고 허가증이 있을 때 못 쓰게 됐다는 건 낡았어요. 너덜너덜하거나 뭐 물 먹을 수도 있잖아요. 뭐 잘못 관리해서 이게 종이 형태니까 허가증 같은 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에 대해서는 그 물 먹은 허가증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허가증 바꿔줄 거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허가증 같은 거 이거 재교부할 때 돈까지 나와요. 또 얼마씩 내야 되는지 뭐 이런 것까지 나옵니다. 이건 재교부 개념이죠. 재교부 개념. 이건 갱신허가가 아닙니다. 갱신허가는 5년마다 돌아오는 걸로 해서 갱신허가는 행안부령에 따라서 뭘 내는 거다? 허가증 원본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청서, 갱신허가 신청서 내야 되고 시도경찰청장 또는 이제 서장한테 내면 그렇게 들어가는 거.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고사항을 보셔야 돼. 신고사항 정말 중요합니다. 신고 사유와 신고 기간 이게 나옵니다. 기한이죠. 기한. 그러면 이게 허가를 받은 법인이요. 만약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신고를 시도경찰청장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7일이냐 30일이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보세요. 폐업이나 휴업은 7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폐휴는 7일 신고해야 돼요. 허가가 받는 게 아니라 이제 그만할 거야. 이 영업 안 할 거야. 폐업할 거야. 망했어. 아니면 휴업할 거야. 나 이거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7일 이내 이 사유가 발생한 7일 이내 신고 넣어야 돼요. 이건 허가받는 게 아니지. 뭐 허가받을 게 뭐 있어. 일을 해야 허가를 받는 거지. 이건 신고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명칭이 바뀐다거나 대표자가 바뀐 거나 임원이 이런 건 많죠. 명칭은 잘 안 바뀌어도 대표자는 임원은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건 30일. 이렇게 되죠. 이것도 신고죠. 뭐 허가까지는 아닙니다. 허가는 신규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변경허가를 넣는다거나 유효기간 5년이 지나서 뭐 한다? 갱신허가 낼 때 하는 거죠. 또는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가 변경되는 경우들. 신설, 이전, 폐지된 게 변경되는 거죠. 이것도 30일. 또는 기계경비에서 중요한 게 관제시설이거든요. 출장소보다 이게 출장소가 아닙니다. 여기 출장소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주사무소 출장소, 여기는 이제 관제시설 이런 것들. 신설 폐지되고 변경되는 거죠. 아니면 특수경비인데 특수경비는 이게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개시할 때도 알려야 되고 종료했을 때도 알려야 됩니다. 특수경비를 개시하는 게 허가 다 받고 허가 받은 상태에서 이제 실제로 업무를 시작할 때도 신고를 해야 되고 업무를 끝냈을 때도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라는 건데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건 정관입니다. 정관의 변경. 따고 없어요. 대통령의 시행령에 뭐라고 되냐면 정관의 변경. 정관의 변경 시에 어떻게 된다? 이때 신고하는 겁니다. 30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또 외워야 되는구만 선생님. 뭐 다 외워야 됩니다. 다 외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외우셔야 돼. 보세요. 이거를 폐휴는 폐업과 휴업입니다. 폐휴는 7일. 폐휴는 7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명, 주출관, 특계종, 대통령령으로 중요한, 왜냐면 이거 정관으로 해놨다가
피해 보실 수 있어. 왜냐면 행안부령으로 뭐 이런 식으로 시험 진짜 어렵게 낼 수 있으니까 대통령으로 중요사항인데 이 대통령의 중요사항이 무엇이다? 이게 정관의 변경입니다. 그러면 이 폐유는 폐업과 휴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다 뭐예요? 요건 30일. 임대명 이게 폐업과 휴업이고 임는 뭐야? 임원이고 대는 대표자고 이거는 명칭이고 주출가는 주사무소 그다음에 출장소 그다음에 뭐예요? 관제시설. 특계종은 뭐야? 특계종은 특수경비의 개시와 종료. 근데 특계종으로 외우셔야 돼. 왜냐면 특수경비 특만 외워놨다간 이게 특이 뭔지 모르고 뒤쪽이 이상한 게 나와버리면 뭐 특수경비에서 뭐 다른 뭐 변경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 개시하고 종료니까 특계종으로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통령의 중요사항은 정관의 변경. 그래서 폐유는 7, 임대명, 주출관, 특계종. 그 다음에 정관의 변경은 대통령이 중요한 건데 이건 30일.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폐유업과 휴업의 신고 절차를 보실 겁니다. 폐업의 신고. 폐업을 할 때는요. 폐업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첨부해야 됩니다. 신고서에. 폐업 신고서에. 그래서 법인의 주사무소에 해당되는 곳에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한테 제출하면 경찰서장은 즉각적으로 지체 없이 시도경찰청장한테 이거를 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첨부해야 돼요. 이제 안 할 거니까. 안 할 거니까. 근데 여기의 포인트는 7일이지만 허가증을 첨부해야 된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시도경찰청한테 갖다 내야 돼요. 뭐 신고는 당연히 시도경찰청장한테 신고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서장한테 하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쪽으로 보내주는 거고. 휴업은 어떻게 하냐? 휴업을 할 때도 역시 7일 이내에 신고서 해가지고 어디다 갖다 낸다?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서장한테 갖다 주면 어떻게 되나? 서장이 여기다 쏴주게 돼 있는 겁니다. 지체 없이 해주게 된다. 다 그렇죠. 그럼 휴업 신고를 넣었다가 다시 재개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휴업 신고를 넣었던 경비업자가 끝나기 전에 다시 재개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휴업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휴업을 계속 더 연장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된다? 이거를 그러니까 영업을 다시 재개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휴업을 계속 1년 동안 하면 허가를 취소시키니까 의미가 없고 뭐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휴업하다가 이랬던 경우죠. 그러면 이때는 역시 다시 시작한 후 7일 이내 또는 끝난 후 7일 이내 신고서하고 연장신고서 같은 걸 시도경찰청장한테 갖다 내는 건데 여기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이 휴업은 휴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휴업의 재개예요. 다시 시작하거나 연장이 됐을 땐 여기 보세요. 다시 시작한 후 7일이야. 그 다음에 연장일 때는 이 휴업 기간이 끝난 때로부터 휴업 기간이 끝난 때로부터 7일이에요. 이걸 시험에 낼 때 이렇게 낸다고요. 이런 식이 좀 그러네.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다시 시작하기 전 7일 이렇게 나와요. 아 틀려. 7일은 맞는데 이게 틀려요. 그러니까 7일만 외워놨다가 여기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휴업 기간이 끝난 후예요. 이게 전 7일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문제가 나와서 틀리게 만듭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이랬어요. 그래서 전이 아니라 후입니다. 이때는. 휴업의 재개와 휴업의 연장을 잘 아셔야 되는데 이게 7일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외우셔야 되지만 그러니까 연장을 한다거나 재개를 할 때 있어서 전이 아니고 후.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주사무소 출장소를 신설 이전 폐지할 때 변경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면 주사무소 이외의 장소에 일상적으로 지휘총괄하는 거점인 지사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한다? 그 장소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장소라는 게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주사무소는 본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데 출장소는 도대체 뭐냐? 그러면 주사무소 이외의 지역의 거점들, 영업 거점이나 지점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얘기죠. 그러면 거기다가도 다 이제 지점 같은 거 없애거나 뭐 이럴 때 다 거기다 신고를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거기 빈칸 문제 나오니까 보시고 넘어갈게요. 빈칸 문제 보셔야 됩니다. 그 밑에 있죠. 보세요. 신고 사유 및 신고 기한.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누구에게 신고해야 된다? 시도경찰청장. 지금 빈칸 문제 보고 있습니다. 밑에 쪽에. 시도경찰청장한테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허가가 아니죠. 이건 신고하는 거예요. 그때 신고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억은
며칠? 7일이 내겠지. 기억이라는 게 뭐 저거 아니겠습니까? 뭐 영업을 뭡니까? 폐지하거나 밑에 있네요. 영업을 폐업한다거나 휴업할 때 7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니은하고 비읍이라는 것은 니은은 뭐예요? 임대명, 주출간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특계종.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중요한 거, 중요사항 이래버리면 정관의 변경입니다. 정관의 목적 변경이라고 하는데 정관의 변경이라고 쓰시면 돼. 이건 30일. 그래서 밑에 보시면 주사무소나 출장소의 신설을 변경 폐지하거나 기계운비에서 관제시설을 변경 신설 변경하거나 특수경비에 있어서 개시나 종료 그 밖에 뭐야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 정관의 변경에 있다. 이렇게. 요게 행안부령이 아니라서 요걸 시험에 낼 때도 있다. 계속적으로 보실 겁니다. 그러면 폐업과 휴업을 할 때 신고 서류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신고서, 그 다음에 뭐 휴업도 신고서, 재기할 때도 신고서, 연장서. 근데 휴업을 하거나 이럴 때 뭐가 있는 거예요? 허가증이 필요한 거죠. 허가증도 첨부해야 되는 거예요. 허가증 원본을 첨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명칭 뭐 이런 것들 바꿀 때 변경허가서 같은 것들 갖다 냈는데 전자문서도 가능한데 말이죠. 이때 시도경찰서장한테 하면 경찰서장은 다시 이쪽으로 보내주는 거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허가증 원본을 갖다 낼 때는 명칭을 변경할 때는 허가증의 원본, 그 다음에 대표자에 변경할 때는 이력서인데 허가증 원본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임원에 변경할 때는 이력서만 내지 허가증 원본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사무소에 대한 거는 허가증 원본이 필요해요. 근데 정관을 변경할 때는 허가증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와, 근데 이걸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너무 빡세죠, 외울 때. 이렇게 외우셔야 돼. 임정특간이라고 외우세요. 이거 뭐예요, 선생님? 임시정부를 임정이라고 합니다. 국사 같은 거 보면. 아, 이것도 좀 억지인데, 뭐 어떻게. 임정의 특수관료, 임정특간. 이게 뭐야? 임원의 변경, 정관의 변경, 특계종, 그 다음에 관제시설은요, 허가증 원본이 필요 없습니다. 허가증 원본을 안 내. 그래서 임정특간이라고 외우시면 얘는 허가증 원본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는 허가증 원본을 내야 됩니다. 폐유는 신고서에 허가증 원본 내야 돼요. 그 다음에 대표자나 임대명에서 대표자나 명칭 같은 걸 바꿀 때도 뭐가 필요하다? 허가증 원본이 필요하고요. 대표자는 이력서 갖다 내야 되고, 물론 뭐 임원도 이력서는 낼 겁니다만. 그 다음에 뭡니까? 주출간에서 관제시설은 빠지지만 주출은 어떻게 돼요? 허가증 원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는 허가증 원본이 필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필요 없는 거죠.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셔야지 이걸 어떻게 외웁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외울 필요 없이 이걸 외우시는 거예요. 임정특간은 허가증 원본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외워지는 겁니다. 이거 막 일일이 다 외우실 필요가 없지. 그래서 임정특간을 써놓으세요. 임정특간은 허가증 원본이 필요 없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허가증 원본이 필요하고 이럴 때 신고서 필요하고 여기도 뭐 신고서 같은 거 내고 이력서 필요하고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임정특간이라고 써놓으시고 허가증 원본이 필요 없고 나머지는 허가증 원본이 필요하다. 그러면 신고서를 받은 시도경찰서 전자정보법에 따라 등기사항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수경비 쪽은 개시하고 종료해서 어떻게 된다? 서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뭐 신고서에 따른다는데 이건 뭐 불필요 없는 거고 이건 뭐 나올 리가 없고 특계종도 어떻게 되나 신고사항이죠. 30일 이내. 그때 허가증은 필요 없습니다. 근데 특수경비 쪽에 있어서 말이죠.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경비는 업무 개시 종료 때는 아니고 개시하기 전에 이게 특수경비는 신원 확보가 확실해야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우리나라 사람이라도. 근데 이게 애국심을 떠나서 이게 너무 불순분자라고 하면 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경비원이라고 특수경비원이라고 해놨더니 이 사람이 거기다 막 테러해버리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신원을 확인합니다. 어디가? 국가정보원이. 그래서 보세요. 비밀 취급 인가라는 거 받아야 돼요. 특수경비를 수행하는 경비업자, 즉 특수경비업자는 이쪽의 회사는 첫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시도경찰청한테 비밀 취급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이걸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받을 때 보안 측정이라는 거 들어가는데 이게 신원 확보예요. 신원 확보라는 게 신원 측정이라고도 부르고 신원 확보가 아니라 신원 측정 아니면 신원 이걸 확인하게 되는데 보세요. 시도경찰청장이 이걸 받으면 비밀 취급 인가를 내주기 전에 특수경비원장한테 인가를 하고자 할 때 특수경비원장한테 뭐라고 하냐면 경찰청장을 거쳐가지고 국가정보원장한테 보안 측정 받도록 해요. 경찰청장을 거쳐서 갑니다. 그러면 국가정보원장이 보안 측정이라는 걸 해줍니다. 이력서 다 갖다 내야 돼. 임원이라든지 특수경비원들의 명단 다 갖다 내야 돼요. 신원 확인서라는 걸 내가지고요. 그걸 다 체크합니다. 이게 체크가 되면 시도경찰청이 비밀 취급 인가를 내려야 그래야 특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순 신고만 가지고는 안 돼. 이게 돼줘야 돼. 시험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 당연히 이거 전에 시도경찰청장이 이게 경찰청장이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경찰청장이 아니라 허가권자는 어디까지나 시도경찰청장이기 때문에 신고도 여기가 받는 거라 이게 아니고 여기가 해주는 거지만 사실상은 경찰청장 거쳐서 국정원장한테 이거를 보안 측정을 받아야지만 시도경찰청장이 비밀 인가를 내줄 수가 있어요. 비밀 취급 인가를 내줄 수 있는 겁니다. 특수경비는 요게 필요하고 뭐 기계경비 이런 데는 필요 없어요. 이거 막 기계경비로 나올 때도 있어. 기계경비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특계종 때, 특히 종료는 아니고 개시 때만. 구비서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구비서류 보실 겁니다. 구비서류 보시면 여기 보세요. 명칭 변경 때 허가증,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력서와 허가증, 그 다음에 임원은 이력서. 근데 이게 등기사항 증명을 이제 전자정보법에 따라 들여다 볼 것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주사무소는 허가증, 출산소도 허가증. 그 다음에 정관은 허가증 필요 없고 법원의 정관인데 이것도 다 들여다보는 건 뭐예요? 시도경찰청장이 등기사항을 볼 건데 어차피 담당 공무원들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신고서 같은 것들 같으면 여기 보세요. 특수경비의 개시나 종료는 여기에 구비서류가 별거 없다고요. 신고서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러니까 허가증 원본 같은 거 필요 없어. 기계경비에 대해서 관제설도요. 그 규정이 없어. 그래서 임정특과는 허가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왜 그래? 그러면 임정특과는 임원, 정관의 변경, 특계종, 그 다음에 관제서류 변경은 이거는 허가증 원본이 필요 없다고요. 여기도 법 규정이 없고 여기는 어차피 보안 측정 받아서 비밀 취급 인가 받을 거니까 그거까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보안 측정 받을 건데 뭘 이거까지 뭐 해서 낼 필요 있냐는 거지.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저 이거 받으라는 얘기고. 임원은 이력서만 갖다 내는 거고 정관 변경은 정관 서류만 내면 되지 허가증까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여기 외우는 건 임정특과는 잘 외워두시면 되는 거야. 잘 외우셔야 돼요. 허가 신청이나 재교부 신청서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허가 신청 시에도 되고 허가증 같은 게 아까 다르면 어떻게 돼요? 허가증 원본 갖다 내야 되고 못 쓰게 됐을 때는 허가증을 잃어버렸을 땐 사유서 갖다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고를 신규나 변경 넣을 때는 정관 반드시 넣어야 되고요. 이때는 신규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력서도 넣어야 되고 이거는 조건보호가 떨어질 때만. 근데 자본금은 안 돼. 자본금은 안 되고 이게 조건보호가 떨어질 때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갱신허가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뭐 변경허가 같으면 뭐 정관 같은 건 정관 변경했으면 넣을 것이고 갱신허가 때는 원본 넣고요. 정관 변경 시에만 이제 정관을 넣는 거지. 정관 변경 안 되면 안 넣는 거고 허가증 재교부에 잃어버렸을 땐 사유서, 못 쓰게 됐을 땐 허가증 원본 갖다 내야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이게 다 정리해 놓은 것들을 다음 시간 한번 다시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했던 건 무엇이다? 임원의 결격. 다시 한번 봅시다. 임원의 결격 뭐였죠? 피파 뭡니까? 금실 특벌삼 2575 외에는 동종의 3년 임원의 결격 사유죠. 2575는 25가 뭐라고요? 허가 업무 외에 경비 업무를 보다 걸린 거. 75는 뭐라고요? 경비 업무를 벗어난 거는 폭력 사태 같은 것들. 이건 싹 다 그냥 동종 2종이라고 외우지만 싹 다 그냥 5년 동안 안 돼. 2575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동일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들이 관련되면 임원하고 명칭 변경해도 5년 동안 안 되는데 동일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 이거는 임원의 결격마저도 걸려. 그래서 이거는 뭐 피성년 후견인, 파산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로부터 실효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형 받고 특수경비에 있어서 벌금 받고 벌금 이상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폐유는 7일 신고입니다. 신고에서 폐유는 7일이에요. 근데 이제 영업을 개시하거나 그럴 때는 그 후 7일이야. 개시한다거나 아니면 뭐 휴업을 연장하려고 하면 후 7일입니다. 이 사태가 있었을 때 전이 아니고 후 7일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임대명, 임원이나 대표자나 명칭의 변경 그 다음에 뭐예요? 주출관, 주사무소나 출장소나 관제시설 그 다음에 특개종, 특수경비의 개시나 종료 그 다음에 대통령 중요한 정관 이렇게 되면 요건 30일 근데 뭐가 중요하다? 임정특관 그래서 임원이나 정관의 변경이나 특수경비의 개시 또는 관제시설 같은 건 허가증 원본이 필요하지 않다. 나머지는 허가증 필요하고 복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습은 필요 없습니다. 예습 언제 합니까? 복습 잘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음번 시간에 경비업자의 이 의무라는 부분 해가지고 뒷부분을 마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뵙겠습니다.